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문제 보게 되면 총 7문제, 7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자, 요 7문제를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우리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있습니다. 표 1번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입사 연도별로 인원수를 우리 C의 3에서 C의 6번 그 영역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영역에다가 이제 인원수를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지금 이곳에 데이터를 보니까 입사 연도가 2006 그리고 2017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19번부터 I의 39번 그 영역에 표 5번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가 이제 표 5번을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각각의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제 입사 연도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곳에다가는 입사 연도가 2006년에서 2017년 그 사이에 이제 입사한 그 사람들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요 칸에서는 우리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그때 이제 입사한 그 사람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걸 이제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인원수 개수를 이제 구할 건데, 그때 이제 count if s라는 그 함수랑 우리의 %, 요 연산자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은 우리가 아래쪽으로 좀 치워놓고 요거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그 함수를 쓸 건데, 그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 조건 첫 번째 거에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1번을 써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 범위 두 번째 거 이제 지정해 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두 번째 거 써 주고요.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조건 범위 이제 3번 찍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세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뒤에 이제 조건이 더 있다 그러면 그 뒤로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count if s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제 조건을 우리가 작성을 해 줄 수가 있다고요.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여러 개 작성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지금처럼 조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제 써주는 거죠. 그때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1번이 됐든 조건 2번이 됐든 조건 3번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거나 같다 뭐 2006하고 요런 형태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2006이라는 그 데이터를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첫 번째 거를 계산해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때 이 2006은 지금 요 셀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이 2006 요걸 이제 직접 써주는 게 아니라 요 A의 3번 셀을 찍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이 부등호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M% 열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우리가 특정 셀의 주소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다가 쓴 이 부등호랑 이 뒤에서 쓴 이 셀 주소 그 값이요. 그 값을 이어서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셀 주소, 특정 셀 주소를 찍어도 되지만 우리가 함수식을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얘랑 똑같이 우리가 부등호는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M%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count if s, count if
이런 함수에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할 때 그때 이제 형식이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쓰냐 아니면 이런 형식으로 쓰냐 둘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인원수를 이제 우리가 구할 때는 표 5번에 입사 연도가 쫙 들어 있었는데 그 입사 연도들 중에서 2006 이상 2017 이하의 그 데이터를 구해달라. 그 데이터를 구해서 우리가 인원수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count if s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표 5번에서 지금 우리 디얼에 여기 이제 입사 연도가 쭉 들어있죠. 해서 이 범위에서 요만큼 전부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이 범위에서 우리가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다 써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2006년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똑같이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사 연도에서 우리가 어떤 거 찾아달라. 그때 이제 조건은 우리가 작거나 같다 우리 입사 연도가 들어있는 곳이요. 해서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 이렇게 닫아주고 앰퍼센트 열어준 다음에 우리 입사 연도 내가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거요. B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 두 가지 다 작성했어요. 작성했으니까 그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닫아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6명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입사 연도가 2006에서 2017년 그 사이에 인원수가 이제 6명 있다.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데이터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입사 연도를 봤을 때 여기 지금 한 명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지금 쭉 내려가서 우리 2015년 이곳에도 있고요. 2007년 이곳에도 있고 2010년 이곳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2010년하고 이곳에도 있죠. 해서 지금 요 위에 데이터에서는 총 5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박건창 그 데이터까지 봤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박건창 아까 여기까지 봤을 때 5명이었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니까 2017년 그 데이터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렇게 해서 총 6명 있다. 그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원수를 구했으면 요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 표 5번의 그 입사연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한 거요. 얘네들은 변하면 안 되겠죠. 변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영역은 F4번 눌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 누르고 아까 제가 조건식을 쓸 때 그때 이제 A의 3번이다 B의 3번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사연도 찍은 거요. 지금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니까 요 칸에 들어있는 그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2018, 2019 얘를 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2020이다, 2021이다 요걸 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마지막 칸을 계산할 때는 2022, 2023 요 데이터를 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해서 변하게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제 쭉쭉쭉 채우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6명, 1명, 7명, 6명 있다. 그렇게 해서 인원수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곳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가 되겠죠. 우리 아까 입사 연도가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크거나 같다 A의 3번 셀이요. 해서 2006년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리고 우리 입사 연도가 들어있던 그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해서 여기서는 우리 B의 3번 셀보다 작거나 같은 거 2017년 이하인 그 데이터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2006년에서 2017년 그 사이에 이제 입사한 그 사람들의 인원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고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count if가 됐든 이런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조건 쓰는 그 범위가 똑같다고 해서 얘를 이제 한 번만 지정하시면 안 돼요. 각각 이 조건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조건을 쓸 수 있는 그 형태가 지금처럼 이런 이제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죠.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count if s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count if s를 썼는데 이런 함수들의 이제 형식을 정확하게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이 함수식을 쓸 수가 없겠죠. 해서 이런 함수 형식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그때 이런 이제 count if s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랑 이제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 함수가 우리 sum if s라는 그 함수도 있고 우리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sum if다, average if다 해서 얘네들은 뒤에다가 우리가 쓰는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이 내용들은 싹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게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 범위를 추가로 더 찍어줘야 돼요. 그거는 우리 average if s 요 함수도 이제 마찬가지요. 해서 우리 생김새가 우리 sum if s나 average if s나 얘랑 생김새가 똑같다고요. 해서 맨 앞에다가 계산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조건 범위 컴마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얘네들 쓰는 건 다 똑같다고요. 여기서는 왜 계산 범위가 더 추가로 들어가냐? 여기서는 sum 합을 구해야 되고 여기서는 average 우리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내가 이 뒤에 작성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어떤 범위에 이제 합을 구할지 어떤 범위에 이제 평균값을 구할지 그걸 이제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 범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요 세 가지 함수는 생김새가 비슷비슷하니까 꼭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표 5번부터 좀 보자고요. 표 5번에는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서가 있대요. 자, 우리 부서가 우리 A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부서가 판매 1팀인 거 그 데이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입사 연도요. 입사 연도는 우리 D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입사 연도가 2021년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이 이렇게 이제 붙었는데 그 조건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이제 묶여 있죠. 그 얘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원에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계산해서 우리 표 2번에 우리 2의 3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기본급이 지금 G열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기본급의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D average, D count A, 우리 D sum 요 세 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본급의 합계를 이제 구해 줄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D sum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 D가 붙는 이런 함수들을 보고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이 생겼죠. 이런 함수들이 이제 문제상에 짜잔하고 나오면 그때 이런 조건들을 어디다 작성해라. 그럼 지상이 있나 없나 그걸 정확하게 확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은 지금 우리 H의 2번에서 I의 4번 그 영역에다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H 2번부터 I의 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영역에다가 우리 조건을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 그때 우리 표 2번 2의 3번 셀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셀에다가 결값이 짜잔하고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싹 다 이제 D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D가 붙는 이런 함수들,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해서 생김새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영역에다가 조건을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 제목이요. 우리 제목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표 5번에서 우리가 이제 부서도 이제 조건으로 써야 되고 입사 연도도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런 제목들의 중간에 혹시나 띄어쓰기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주고 그 제목을 먼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맨 앞에다가 이제 부서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입사 연도를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걸어줄 거니까 입사 연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부서가 어떤 거 찾으래요? 판매 1팀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때 이곳에 부서에 우리 판매 1팀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해서 중간에 혹시나 이제 띄어쓰기 같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요. 지금 이곳에는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우리 판매 1팀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때 이제 입사 연도요. 입사 연도는 2021년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입사 연도 그 데이터를 봐도 지금 여기에는 연도만 들어있죠. 해서 이곳에다가 크거나 같다 2020이라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은 우리가 중간에 이제 이고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게끔 and 조건이죠. 해서 and 조건이니까 판매 1팀이다. 우리 크거나 같다 2021 요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부서가 판매 1팀이거나 우리 입사 연도가 2021년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중간에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으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그때는 요 입사연도 요거를 우리가 바로 밑에 칸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and 조건일 때는 이 조건을 우리가 같은 행에다가 써주면 되고 만약에 오화 조건이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이 판매 1팀이라는 이 조건과 우리 크거나 같다 2021 요 두 개의 조건을 서로 지금처럼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우리 오화 조건이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and 조건이니까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dsum이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 써주고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표 5번이요. 표 5번에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요. A의 19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체 영역 우리 I의 이제 마지막 셀까지요. 마지막 셀이 우리 이제 I의 39번이요. 이만큼 전체 영역으로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컴마 하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열 번호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때 우리는 문제에서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내가 이 영역 표 5번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했을 때 그때 기본급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G의 19번 셀, 요 셀 기본급하고 제목이 들어있는 요 셀을 찍어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열 번호를 직접 이제 써줘도 돼요. 그때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했을 때 그때 내가 범위 지정한 그 곳에서 첫 번째 열에는 이제 부서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사원명이 들어있죠. 세 번째 열에는 우리 사원 코드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우리 입사 연도가 그리고 다섯 번째 열에는 변경 사원 코드가 여섯 번째 열에는 우리 직위가 들어있고 일곱 번째 열에 우리 기본급이 들어있죠. 여덟 번째 열에는 우리 상여금이 들어있고 아홉 번째 열에 비곡한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그때 열 번호를 7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기본급의 합계가 아니라 상여금의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열 번호를 우리가 이제 8이라고 이제 써주면 될 거라고요. 지금은 우리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거라 열 번호를 우리가 이제 7로 이제 쓸 거예요. 해서 여기다가 열 번호를 7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요. 조건은 우리가 이곳에다가 미리 작성을 해놨죠. 해서 내가 이제 조건 쓴 거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2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찍을 때 7하고 그 열 번호를 우리가 찍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때 이제 기본급이 들어있는 요 G의 19번 셀이요. G의 19번 셀을 우리가 이제 찍어도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났을 때는 전부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고요. 이 문제가 나오면 조건을 어디다 작성해라. 이런 문제, 이런 지상이 있나 없나 그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지상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을 미리 작성하고 먼저 작성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 이런 지상이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표 5번 여기서 이제 조건을 쓸 거를 우리가 먼저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다가 우리 각각의 이제 부서별로 기본급의 이제 평균을 B의 10번에서 B의 15번 그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각각 이제 부서별로 기본급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서 이곳에다가 나타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 표 5번에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각각 부서별로 우리가 이제 기본급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하고 if라는 요 두 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평균을 구할 때 그때 우리 형식이요. 우리가 이제 AVERAGE라고 에버리지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if 함수 열어주면 되겠죠. 열어주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부서만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 한 개이기 때문에 조건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기본급이 들어있는 그 영역에 이제 우리 평균을 구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이 기본급들을 전부 다 이제 내보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를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기본급들만 싹 다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기본급이 나온 거를 가지고 뭐를 구해달라?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에버리지하고 써주면 되겠죠. 에버리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if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이제 조건 써주면 돼요. 조건 쓸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부서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거죠. 그때 표 5번에 부서가 들어있는 모든 셀들을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이 모든 부서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판매 1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범위에서 A의 10번 셀, 우리 판매 1팀이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조건 끝이요. 조건이 이제 끝났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할 그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기본급의 평균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기본급이 들어있는 전체 셀, 모든 셀들을 다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칸에 계산해 놓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나머지 것들도 싹 다 이제 우리가 기본급의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셀 주소 쓴 것들 중에서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부서를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줄 때 이 전체 범위에서 부서를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본급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이제 이 값들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 5번의 이 영역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하면 안 되니까 이 영역 우리 부서 싹 다 이제 범위 잡은 거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리고 기본급 전체 범위 잡은 것도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A의 10번 셀이요. A의 10번 셀은 지금 판매 1팀 얘가 찍혀있는 이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첫 번째 칸의 기본급의 평균을 구할 때는 판매 1팀 거를 구하는 거고요. 그 아래 칸을 이제 구할 때는 판매 2팀 거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 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판매 3팀 거를 구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변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배열 수식이라는 걸 작성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기본급의 평균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평균은 지금 평균 구했죠. 이 평균은 소수점 이하를 다 버리래요. 버리고 정수만 표시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다면 그때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트렁크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구했던 그 식,
이 전체 식이 이제 평균값을 구한 거고, 이 평균값을 이제 소수점 이하를 싹 다 버리고 정수만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식을 우리가 이제 트렁크라는 그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트렁크라는 그 함수요. 우리 트렁크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릿수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트렁크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에버리지라는 이 전체식, 우리가 방금 썼던 이 전체식을 싹 다 이제 트렁크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트렁크,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이 평균값을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만 표시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자릿수를 0하고 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작성한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애들만 쭉쭉쭉 이제 해주면 되는데,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자릿수를 트렁크라는 요 함수에서 자릿수를 이제 0을 이제 쓸 때는 이 0은 우리가 이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지우고 이제 자릿수를 안 쓰고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래서 이제 채우기 애들만 쭉쭉쭉 해주면 이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트렁크라는 그 함수가 싹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에버리지 if 먼저 보자고요. 에버리지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기본급을 이제 내보내 달라. 그때 이제 기본급이 나왔을 때 그때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한 거고, 이 평균값을 소수 이하를 버리고 이제 정수로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평균 구한 그 식을 우리가 이제 트렁크라는 이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부서가 있대요. 그 부서에 이제 판매가 포함된 그 사원들을 찾으래요. 그 사원들에 대해서 팀별로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계산해서 표 4번에 이제 우리 F10번에서 F12번 그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 이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부서명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1팀이다, 3팀이다, 2팀이다 하고 막 써져 있죠. 이 각각의 팀별별로 그때 이제 우리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부서가 이제 판매가 포함된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요. 해서 지금 우리 조건이 두 개가 붙은 겁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칸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때는 1팀이랑 똑같은 걸 일단 찾아야 돼요. 그때 부서 중에서 판매라는 글자가 이제 포함된 것들 중에서 이제 1팀인 걸 찾아서 그 기본급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if라는 요 함수랑 우리 sum이라는 요 함수,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함수 쓰는 그 형식이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sum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if 써서 우리가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에 가로 열어주고요. 앞에다가 이제 조건 1번을 이제 써줘요. 그리고 곱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 요것도 이제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sum하고 if가 있기 때문에 컴마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계산 범위만 우리가 쭉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기본급의 합계를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조건 첫 번째 거 이제 우리가 작성할 때 이제 우리가 1팀이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1팀이다, 2팀이다, 3팀이다 요것만 있지만 우리 실제 이제 부서명이 들어있는 거 보게 되면 판매 1팀이다, 관리 3팀이다, 판매 2팀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앞에 관리다, 판매다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 중에서 뒤에서 이 두 글자만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1팀이랑 똑같아, 2팀이랑 똑같아, 3팀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 부서에서 이 뒤에 있는 1팀, 2팀, 3팀 이런 거를 꺼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부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두 글자 꺼내 온 게 1팀이랑 똑같아, 2팀이랑 똑같아, 3팀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하나 이제 작성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은 부서에 이제 판매가 포함된 그 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서에서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판매다 관리다 이거를 이제 꺼내오면 돼요. 꺼내오면 되는데 지금 이 함수를 봤을 때 이제 left라는 그 함수가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를 꺼내 와서 그게 이제 우리 판매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함수에 보게 되면 이제 find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요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라는 그 글자가 이 부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find라는 요 함수요. find라는 함수가 생긴 거는 우리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우리가 텍스트를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찾을 텍스트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그 찾을 텍스트를 어디서 찾을 건지 그 문자 열을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시작 위치만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때 이 시작 위치는 우리가 이 부서에서 이제 판매라는 그 두 글자를 찾을 때 몇 번째 특정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전체 데이터, 이 전체 부서명이 들어있는 이 곳에서 판매라는 글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 위치는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find라는 함수를 요 뒤에다가 이제 한번 작성을 조금만 해볼게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find요. find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어떤 글자를 찾을 거예요? 우리는 판매라는 그 두 글자를 이제 찾아달라. 어디서 찾아달라? 이 부서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제 찾아달라. 그리고 시작 위치는 그냥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는 지금 1이라고 나와요. 왜? 판매라는 그 두 글자가 그 첫 번째 위치에 있다.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1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몇 칸만 해보자고요. 몇 칸만 쭉 해보면 지금처럼 여기에는 이제 판매라는 글자가 들어있을 때는 지금처럼 1이라는 그 값이 나오고요. 지금처럼 여기에는 판매가 없을 때는 지금처럼 value라는 이 오류 값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 value라는 오류가 발생한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 find라는 거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가 포함됐냐? 그거 이제 찾아줄 건데 그때 우리는 이거를 이 find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작성한 그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했을 때 이 계산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의 sum, 합을 구해달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find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냐 안 하냐 그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true 아니면 false 그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이 이제 결과 값으로 나와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값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fi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1이라는 값이 나온 거는 이제 판매라는 글자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 value라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거는 이제 해당하는 그 글자가 이 데이터에 이제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 우리 부서명을 봤을 때 판매라는 글자가 전부 다 이제 앞에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1이라고 뜨는 거고 만약에 부서명에 요 가운데 이 두 글자가 우리 판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지금 1팀, 2팀, 3팀하고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들어있지만 맨 뒤에 이 부분에 판매라는 두 글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즉 문제에서는 판매라는 글자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포함된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판매라는 글자가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find의 결과가 이제 2라고 나올 거고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3이라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수치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판매라는 그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요 find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쓸 때 이 find의 결과가 1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1 이상이다 그 얘기는 find의 결과가 뭐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4가 나오든 얼마가 나오든 전부 다 이제 1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1 이상이다 그 얘기는 그 판매라는 글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 뜻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value라는 오류가 나왔을 때는 해당하는 값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 첫 번째 거랑 조건 두 번째 거랑 썼을 때 이 조건에서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와야죠.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if error로 묶어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판매라는 글자가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그 뜻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if error로 묶어서 오류가 발생하면 false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만들어서 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find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if error로 묶는 거예요. if error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묶어서 이곳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false라는 이 값을 이제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find의 결과가 만약에 숫자가 뭔가가 나왔다. 그 얘기는 우리 부서에 이제 판매라는 그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수치가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 find의 결과가 1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1 이상이면 이제 true 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지금처럼 이제 오류가 발생하니까 만약에 이 find에서 비교한 이 결과 값에 결과가 만약에 오류가 나왔을 때는 그때 이제 if error를 묶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false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만들어서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썸부터 열어야 되겠죠. 썸이라고 열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우리가 1팀인지 2팀인지 3팀인지 이거 먼저 찾자고요. 해서 그때 이제 1, 2, 3팀을 찾을 때 이 부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ight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부서 중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달라? 2개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right라는 요 함수에서 오른쪽에 2개를 전부 다 이제 꺼내오겠죠. 그 꺼내온 게 이제 1팀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곱하기를 묶은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ind 먼저 쓰자고요. find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나는 이제 어떤 글자가 포함되는지 찾겠다. 나는 판매라는 그 두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반환해 달라. 어디에서? 이 부서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렇게 해서 부서가 들어있는 범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이 범위 중에서 판매라는 그 두 글자가 들어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작 위치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맨 뒤에서 이제 find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판매라는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뭔가 수치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치값이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때 수치값이 지금은 1만 다 나오겠지만 문제상에서 판매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사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라는 그 글자가 두 번째 위치에 있든 세 번째 위치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find의 결과가 1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수치값이 나왔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수치값이 나왔다면 지금 이만큼 썼을 때 이제 true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판매라는 그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오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오류 값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 find라는 요 함수에서 물어본 이 조건을 우리가 이제 if error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서 내가 비교한 그 결과가 만약에 오류 값이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false라고 요 값을 이제 출력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f error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 범위에서 판매라는 그 두 글자의 그 위치값을 구해달라. 그 위치값이 만약에 1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1 이상이라면 판매라는 그 글자가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범위에서 판매라는 그 두 글자가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이제 오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if error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false를 이제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 조건 다 작성했으니까 그 뒤에서 우리가 계산 범위만 이제 잡아주면 돼요. 우리는 뭐의 합계 구할 거예요?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거죠. 그래서 기본급이 들어있는 범위,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채우기를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 셀 주소들 쓴 것들 중에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 표 5번에서 부서 이 전체 범위 잡은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리고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이 전체 범위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절대 참조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식에서 지금 요만큼의 범위 얘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부서가 들어있는 그 범위죠.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여기도 부서가 들어있는 그 전체 범위니까 우리가 달러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 범위 G의 20번부터 G의 39번은 우리 기본급이 들어있는 이 범위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2의 10번 셀이다. 그럼 2의 10번 셀에는 지금 1팀하고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첫 번째 칸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때는 1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2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내가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3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 2의 10번 셀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럼 요 셀 주소는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을 다 작성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00만 원하고 나왔죠.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sum하고 if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다 작성을 해줬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컴마 계산 범위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쓴 거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1팀이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 부서가 들어있는 곳을 보면 판매 1팀이다, 관리 3팀이다, 판매 2팀이다 하고 이런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오른쪽에 두 개 꺼내온 게 1팀이랑 똑같아, 2팀이랑 똑같아, 3팀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때 이 부서에 판매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가 들어있는 그 범위에서 판매라는 그 글자가 들어있는 그 위치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때 이제 위치값이 이제 숫자로 1이다, 2다, 3이다 해서 첫 번째 위치에 있다, 두 번째 위치에 있다, 세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그 값이 1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1 이상이라면 판매라는 두 글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판매라는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곳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조건에 만족 못해. 그리고 이제 false 값이 나와야죠. 그때 오류 값이 만약에 발생하면 if 에러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조건에서 만약에 false라는 그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판매라는 이 두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문제 5번이요. 문제 5번 보니까 이제 표 5번에 2의 20에서 우리 2의 39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들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우리 변경 사원 코드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변경 사원 코드를 이제 구할 때는 우리 사원 코드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입사 연도의 이제 마지막 두 글자를 삽입하래요. 삽입하고 영문은 싹 다 이제 대문자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사원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입사 연도가 2012년 이 데이터죠. 이 입사 연도의 이제 마지막 두 글자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두 글자가 우리 12죠. 요 10이라는 요 데이터를 우리가 요 사이에다가 요 두 번째 요 위치에다가 12 요걸 이제 추가시켜서 변경 사원 코드를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표시에 예 보니까 만약에 원래 P05 요렇게 이제 들어 있고 입사 연도가 만약에 2013년이라면 그때 요 사이에 13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때 영어가 나오면 그거는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해라. 그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사 연도에서 마지막 두 글자 그거 이제 먼저 꺼내 오자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라이트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라이트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입사 연도를 가지고 있다. 이 입사 연도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이제 꺼내 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 마지막 두 글자가 이제 나오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2하고 나왔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이제 채우기를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사 연도에 이 마지막 두 글자를 싹 다 이제 꺼내온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데이터를 요 사이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replace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요 사이에 우리 12라는 이 글씨가 이제 추가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replace 그 함수부터 형식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replac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replace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맨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 1을 먼저 찍어줘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시작 위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다가 우리가 개수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텍스트 2번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 1번에서 시작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이 텍스트 2로 치환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2 요걸 이제 꺼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원 코드에서 요 두 번째 위치요. 두 번째 위치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작 위치를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두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이걸로 바꿔달라. 그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위치에다가 요 12라는 이 값을 이제 추가를 시킬 거예요. 삽입을 이제 할 거라 그때 이제 개수를 0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두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0개를 우리가 지금 라이트 함수 쓴 거 있죠? 그 라이트 함수 쓴 거를 텍스트 2번으로 내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라이트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replace하고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사원 코드 요걸 이제 가지고 있다. 이 사원 코드에서 두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0개를 우리 뭘로 바꿔달라? 우리 라이트 함수에서 꺼내온 거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라이트 함수에서 내가 꺼내온 거를 치환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써놓고 일단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를 눌렀더니 우리 P01 그 사이에 12라는 요 값이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사원 코드를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영문은 대문자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어퍼라는 요 함수가 있죠. 해서 내가 지금 방금 썼던 이 식 있죠. 맨 앞으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어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계산한 그 결과를 싹 다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맨 뒤에서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변경 사원 코드가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밑에 맨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 사원 코드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된다고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우리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입사 연도에서 마지막 두 글자를 꺼내 왔죠. 그리고 replace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C의 20번 셀에 우리 사원 코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었고 이 사원 코드에서 두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0개를 우리 라이트 함수 여기서 추출한 그 결과값으로 치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는데 그때 이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퍼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5번에 우리 F20에서 F39번 그 영역에다가 지기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 지기를 이제 싹 다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지기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사원 코드 이제 첫 번째 그 자리가 우리 P랑 이제 똑같으면 부장이다. 우리 K랑 똑같으면 과장이다. 우리 D면 대리다. 우리 S면 이제 사원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함수를 보니까 if s라는 그 함수도 있고요. 우리 choose라는 함수, 그리고 left다, right다 이런 함수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지기는 사원 코드의 이제 첫 번째 자리가 라고 했어요. 우리 사원 코드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데 이곳에 이제 P도 있고요. K도 있고 K도 있고 K도 있고 S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글자 그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left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만약에 꺼내온 게 만약에 이제 수치 데이터라면 우리가 choose라는 그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이제 문자 값을 꺼내오죠. 그러면 P랑 똑같아, K랑 똑같아, D랑 똑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if s 요 함수를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원 코드에서 우리 왼쪽에서 한 글자 먼저 꺼내오자고요. 그러면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left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사원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P하고 정상적으로 꺼내온다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한번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원 코드에서 우리 왼쪽에서 한 글자 그거 이제 전부 다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꺼내왔죠. 그러면 내가 꺼내온 걸 가지고 우리가 if s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if s라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1번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인수 1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조건 2번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인수 2번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이 또 있으면 그 뒤에다 이제 조건 3번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 3번을 이렇게 이제 찍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쭉쭉쭉 뒤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if s라는 그 함수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출력해라. 얘를 이제 계산해라. 그리고 얘를 이제 만족하면 이걸 이제 계산하든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얘를 이제 만족하면 얘를 이제 출력하거나 우리가 계산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P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프트 함수로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잠깐 해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if s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방금 레프트 함수로 구한 게 있다. 이 레프트 함수로 구해온 게 우리 뭐랑 똑같냐? 우리 P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P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이제 P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부장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레프트 함수로 꺼내온 게 있다. 이 꺼내온 게 이번에는 K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만약에 이제 K랑 똑같으면 그때는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과장이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레프트 함수를 꺼내온 게 있는데 내가 레프트 함수를 꺼내온 게 우리 이번엔 D랑 이제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D랑 만약에 똑같으면 우리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대리라고 출력해달라. 그리고 내가 이제 레프트 함수요. 또 붙여넣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내가 레프트 함수로 꺼내온 게 이번에는 S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S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S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사원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얘는 이제 P였으니까 부장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세 개는 KKK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세 개 다 이제 과장이 나오면 될 거고 그 밑에는 이제 S니까 사원이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둘 다 이제 KK니까 우리 과장이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D가 써져 있으니까 우리 이제 대리가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쭉쭉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지기를 싹 다 이제 계산을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내가 레프트 함수를 꺼내온 게 P랑 똑같으면 이제 부장이야. 내가 레프트 함수를 꺼내온 게 K랑 똑같냐? K랑 똑같으면 과장이라고 출력해 달라. 내가 레프트 함수를 꺼내온 게 D랑 똑같으면 대리라고 출력해 주고 레프트 함수를 꺼내온 게 S랑 똑같으면 우리 사원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s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6번 문제 끝이요.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만들어서 계산을 하래요. 그때 이제 fmbigo라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작성을 해서 우리 i의 20번부터 시작해서 i의 39번 그 영역 비고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비고에는 우리 fmbigo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만들 건데, 그때 이 fmbigo는 입사 연도를 이제 인수를 받아서 값을 이제 대로 준다, 그렇게 써져 있죠. 해서 우리 퍼블릭 펑션하고 여기 코드 써져 있는 거 보면 입사 연도를 이제 인수를 받겠다, 그렇게 이제 써 놓은 거죠. 그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 뭐다? fmbigo다, 그렇게 이제 써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비고를 계산할 때는 작성일자가 지금 i의 18번 셀에 들어있대요. 그 i의 18번 셀에 들어있는 그 작성일자의 연도에서 입사 연도를 빼래요. 그 뺀 값이 10년 이상이면 장기 근속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빈칸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성일자에 지금 보게 되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그 연도랑 지금 이 입사 연도, 각각의 이제 사람들마다 입사 연도가 있죠. 얘네들을 서로 빼요. 뺀 값이 이제 10년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때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죠. 그때 이제 단축키가 우리 Alt하고 F11번이요. 우리 Alt하고 F11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서 우리가 모듈 이제 이거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모듈을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코드만 쭉쭉쭉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쓰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fnbigo 가로 열어주고 입사 연도하고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엔드 펑션은 뜨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에서 시킨 대로 이제 우리가 명령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문제 봤을 때 이제 작성일자가 이제 i의 18번 셀에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연도에서 우리 입사 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입사 연도를 서로 이제 빼주면 돼요. 근데 이 입사 연도는 우리가 이제 인수로 이제 받아서 값을 되돌려 준다, 그렇게 써져 있죠. 우리가 이제 인수로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 들어있는 거 i의 18번 셀에서 우리가 이제 입사 연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셀 주소 같은 것들을 쓸 때는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i의 18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셀 주소를 써주고, 거기서 이제 빼라, 뭘 빼라? 우리 입사 연도를 빼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에서 특정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그런 셀을 이제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시트 명도 써줘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만 쓰게 되면 어떤 시트에 있는 i의 18번 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앞에다가 이제 시트 명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계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산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트 명을 써주고, 우리가 느낌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특정 워크시트의 특정 셀을 이제 참조를 할 때는 앞에다가 이제 시트 이름을 써주고 느낌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셀 주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돼요. 그때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뭘로 묶는다? 우리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작성을 하더라. 우리가 엑셀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트 이름에 지금 계산 작업하고 한글만 써져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로만 되어 있거나 영어로만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트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시트 이름이 만약에 계산 작업 빼기 1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시트 이름을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시트 이름을 쓸 때 시트 이름이 한글이나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되지만, 만약에 한글, 영어 말고 그 외의 문자, 빼기가 됐든 숫자가 됐든 이런 게 덧붙어져 있을 때는 지금처럼 시트명을 우리가 이제 뭘로 묶는다?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글로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특정 워크시트에 있는 특정 셀을 이제 참조할 때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하는지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IA 18번 셀을 봤을 때 여기에는 이제 작성 날짜가 들어있죠. 해서 아까 봤을 때 우리 연, 월, 일 다 들어있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어라는 그 함수, 그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작성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그 연도랑 이제 입사 연도를 서로 이제 뺄 거예요. 그 뺀 값이 이제 1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if로 이제 시작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계산한 그 결과가 1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10 이상이라면 우리는 결과값을 뭐라고 반환시켜 주면 돼요? 우리가 장기 근속이다. 그렇게 이제 값을 되돌려 주면 되겠죠. 해서 FM비고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값을 내보내라. 우리 장기 근속이다. 요 네 글자를 내보내 달라. 만약에 10년 이상이 아니라면 else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else라고 쓰고 그리고 FM비고요. FM비고에다가 뭘 내보내달라? 우리 빈칸으로 표시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쌍따옴표 2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쓴 거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and if하고 써주면 됩니다. 해서 and if 요렇게요. 요렇게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if를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실행할 거고요. 얘를 만약에 10년 이상이 아니라면 else로 찾아와서 빈 공백을 반환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칸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셀을 찍어주고요. 우리 수식 입력줄 바로 앞에 보면 이제 fx가 있습니다. 자, 요 fx 이제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함수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주 선택에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아니라 우리는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내가 방금 작성한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FMB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입사 연도를 찍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제 첫 번째 사람 거를 이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의 입사 연도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입사 연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얘는 이제 장기 근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마지막 셀까지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무런 오류 없이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상적으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실제로 적용을 시켰을 때 네임이라는 오류가 가끔 가다가 발생을 해요. 만약에 그런 네임이라는 오류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코드라는 곳에 보게 되면 우리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요 매크로 보안을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안센터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설정해서 우리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는 거 있어요. 요 마지막 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고 나서 우리가 엑셀을 껐다 키면 돼요. 엑셀을 껐다 켜서 다시 사용자 정의 함수 다시 적용을 시켜주면 이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 풀어봤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제 함수 같은 것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 있죠. 기본적인 함수 말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함수들은 제가 이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 싹 다 이제 정리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함수가 나올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그런 함수들의 생김새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내가 함수를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함수가 나왔는데 그 함수 나는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함수 어떻게 쓸 거예요? 해서 함수 이름만 딱 봐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머릿속에 바로바로 딱딱 떠올라야 돼요. 함수 이름을 딱 봤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못 푸는 거라고요. 우리 이 함수 문제가 다른 작업에 비하면 그나마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만큼 배점도 높잖아요. 그래서 나 함수 싫어. 함수 포기하는 순간 우리 컴활 자격증 못 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컴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함수는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이제 운이 없어서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나머지 문제들, 나머지 작업들 싹 다 이제 문제를 실수 없이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함수 생김새,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식을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먼저 기억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볼 때 나 함수 형식 몰라요. 그러면 그거 먼저 외워야죠. 함수 형식도 모르는데 교재에 있는 정답 보고 쭉쭉쭉 따라서 막 입력을 해요. 입력하고 나서 엔터 막 눌렀더니 결과값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문제 푼 게 아니라 타자 연습한 거예요. 교재에 있는 거 보고 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타자 연습하지 말고 공부하시라고요. 공부.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먼저 일단은 암기를 먼저 하세요. 암기하고 나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함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유형의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냥 책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문제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